이번 시간에는 기기 검사, 속도계 검사하기와 전조등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기기 검사의 22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검사 세계를 파헤쳐볼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제 곁에는요, 자동차 검사의 달인이시죠. 이용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용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사이드 슬립 및 제동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거를 한번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자동차 검사 기기를 활용한 검사 항목 두 번째 시간으로 속도계 검사와 전조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속도계 검사와 전조등 검사에 대해서 배워본다라고 하셨는데 속도계와 전조등은 많이 들어본 용어이긴 해요. 네, 속도계 검사와 전조등 검사는 안전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학습에 앞서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운전할 때 속도계는 차량의 현재 속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차량의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와 실제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가 일치해야 됩니다. 속도계 검사는 실제 차량의 속도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또한 전조등은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차량의 운행 방향을 밝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전조등이 너무 밝거나 광축이 잘못되면 마주오는 상대 차량과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규정에 맞는 밝기와 광축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오늘 정말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을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실제 현장에서 속도계 검사와 전조등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속도계 검사와 전조등 검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출발합니다. 출발!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속도계 및 전조등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 학습하게 될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자동차 검사 기준 방법에 의해 속도계 기기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속도계 검사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기준 방법에 의해 전조등 기기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전조등 기기 검사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위해 필요한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수학습으로는 조향장치 정비, 휠타이어 정비, 등화장치 정비, 제동장치 정비, 연료장치 정비입니다. 핵심 용어는 속도계, 그리고 전조등입니다. 속도계 검사 안전 및 유의사항.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주행시험 중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로 고인목을 설치합니다. 주행검사 중 차량이 옆방향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핸들을 직진으로 꽉 잡아야 합니다. 검사 차량의 앞, 옆 방향에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행검사 중 차량의 이탈을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충분히 강구해야 합니다. 전조등 검사 안전 및 유의사항. 차량의 진행 앞뒤 방향에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 후 검사를 시행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동차 정비 검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어떤 내용 배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의 속도계와
전조등 검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중에서도 먼저 속도계 검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아, 속도계 검사요. 이 자동차의 속도를 검사한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자동차가 주행할 때 자동차가 주행하는 속도와 자동차의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이 검사를 하기 전에 뭐 준비해야 될 사항 같은 거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이드실과 마찬가지로 공차 상태의 운전자 1인이 탑승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한 타이어의 공기압을 맞추고요. 타이어의 편마모나 이상 마모를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롤러의 상태도 확인해야 되고요.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차량의 앞이나 옆에 절대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계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근데 속도계 검사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 뭔가요, 선생님? 예, 속도계 검사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15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시속 4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으로 25%, 부로 10% 이내에 들어와야 합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40km 속도로 이 검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속도계 검사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뭐든지 제가 직접 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선생님 한번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네. 자, 먼저 차량에 운전자 1인이 탑승합니다. 그리고 검사기 조작 판넬에서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검사기의 리프트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검사기 화면이 준비 상황으로 변경되면서 운전자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기 검사기의 속도 측정값이 시속 0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이후에 차량을 서서히 가속해서 차량의 속도 계기판이 시속 40km가 될 때까지 가속을 시킵니다. 아, 검사 기준이 40km까지라고 하셨으니까 40km까지 가속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차량의 속도가 시속 40km가 되면 검사기에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차량의 속도가 서서히 올라가거나 혹은 속도가 떨어질 때 신고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 시속 40km의 등속 주행을 할 때 신고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검사를 다 마치셨다면 속도계 검사기의 차량 속도를 확인하는데 이때 차량 기준으로 속도 측정값이 시속 32에서 44.4가 나오면 합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속도계 검사 측정값이 예. 32에서 44.4km 이내에 들어와야 합격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속도계 검사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으로 25%, 부로 10% 이내라고 배웠어요. 이것을 검사기로 환산하게 되면 32에서 44.4km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선생님이 알려주시니까 쏙쏙 들어와요. 역시 선생님 최고입니다. 일부 차종의 속도계 검사 시 TCS 차량, 즉 차량 구동용 제어 시스템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작동 기능 제거 버튼이 없거나 TCS 등이 작동해서 속도계 검사가 불가능할 때 ABS 휴지를 제거해야만 하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엔진룸이나 실내의 ABS 휴지를 직접 제거해서 구동력 제어 기능을 제거한 후 속도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속도계 검사 시 상시 사륜 구동 차량의 경우는 속도계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은 속도계 검사를 생략합니다. 속도계 검사를 생략하는 방법은 검사 시작 화면에서 ABS 검사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속도계 검사를 제거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승합 차량의 속도계 검사 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엔진 브레이크 스위치가 와이퍼 스위치와 같이 있는 관계로 검사 시 의도치 않게 작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속도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속 40km까지 악셀레터를 밟게 되면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전조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조등이라면 그 운전하다 어두울 때 켜는 장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조등은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장치로 너무 밝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없게 하므로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맞아요, 선생님. 저도 야간에 운전하는데 그 상대 차량이 전조등 밝기가 너무 밝아가지고 사고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아찔했습니다. 예, 큰일 날 뻔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의 전조등의 광도와 광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 규정들이 다 있었군요, 선생님. 저도 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규정을 잘 지켜야겠어요. 예. 이 규정이 어떤 건가요, 선생님? 예, 이 자동차 전조등에 대한 규정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5 자동차 검사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도의 경우는 2등식일 경우에는 15,000 칸델라 이상, 4등식일 경우에는 12,000 칸델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광도라는 단어 굉장히 어려우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광도라는 용어를 알아왔습니다. 광도는 일정한 방향에서 물체 전체의 밝기를 나타내는 양이랍니다. 여러분, 광도 이제 아시겠죠? 예, 문원 씨가 점점 자동차 검사에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 주광측에 대한 진폭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상하, 좌우 진폭이 차량의 전방 10m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문원 씨 이게 자동차 전조등 검사기입니다. 아, 이게 자동차 검사 장비군요. 선생님, 이거 어떤 장비인가요, 이게? 예, 이 검사기는 자동차의 빛을 받아서 광전지에서 광도와 광축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또 장비가 나오니까 또 떨리기 시작하네요. 선생님, 실제로 검사하면서 차근차근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예, 하나씩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이것도 무슨 준비사항 같은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해서 적정 공기압이 들어가도록 확인해야 되고요. 네네. 전조등 검사니까 당연히 전조등을 켜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상향 전조등을 켜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이제 전조등 검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한번 해보죠. 자, 전조등 검사를 위해서는 차량과 전조등 사이의 거리가 아까 1m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줄자를 이용해서 검사기와 차량의 거리가 1m인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자, 1m가 됐죠? 예. 그 다음에는 전조등 상향등을 켭니다. 전조등 상향등을 켜고요. 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스크린에 상향등의 흑점의 중심이 가운데 오도록 맞춥니다. 이 상하 레버와 좌우를 맞춰면 자, 지금 예 맞았죠? 네, 이제 예 맞았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측정기의 광도 값을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32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32만, 네. 32,00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상하, 좌우, 광축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0에 와 있죠? 네네. 지금 보니까 상하로는 상으로 약 상으로 5 정도. 네네. 예, 그러니까 광축이 상으로 5. 그 다음에 좌우로는 좌축으로 약 5는 조금 더 네네. 갖고 약 6 6 정도 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좌로 6cm, 광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측정 끝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예, 간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규정에서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광축을 조정할 수 있다고. 광축 조정하는 방법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광축이 벗어났을 경우는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상하, 좌우의 광축을 돌려주면 광축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속도계 검사와 전조등 검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역시 현장에서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니까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동차 정비 검사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실제 하나씩 단계별로 따라해보면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부터 다음에 배울 내용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조등 검사 시에는 전조등 검사 시 타이어 공기압과 측정 거리와 추가로 차량 정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일선 검사소에서는 정대 레이저로 정대되어 있는 차량의 라이트 전조등 중심점을
정대 레이저로 확인한 후 라이터 검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안내선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정대 레이저로 확인하면서 정렬을 하면 검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선 검사소는 미리 정대 레이저와 일치하게 차량 진입선을 미리 맞춰서 도색을 해 놓습니다. 실제 검사 시 차량 진입선에 맞춰서 차량을 진입하게 되면 정대 레이저로 정렬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 차량 1m 측정 거리 역시 안내선으로 미리 도색을 해놓고 그 자리에 전조등이 위치하게끔 차량을 진입하면 자연스럽게 거리와 정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행차에 적용되고 있는 전조등의 종류에는 주행빔과 변환빔 둘 다 백색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 혹은 주행빔은 백색 전구, 변환빔은 HID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HID나 LED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조명 가변형 전조등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적응형 전조등, 즉 AFLS 검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응형 전조등은 조명 가변형 전조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검사 기준은 먼저 전조등 좌우에 한 개씩 설치되어야 하며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차 상태에서 250mm 이상, 1200mm 이내 설치해야 하며 주행빔의 주광측의 강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됩니다. 그리고 점등 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지금 보시는 표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해서 가려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운행차 검사 시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무에서 육안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동 시 초기화하는 형태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상하, 좌우 움직임 후 초기화 자리로 이동합니다. 상하 혹은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면 작동 부품의 이상 유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응형 전조등, 경고등, 점등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 차고 센서 및 후 차고 센서의 이상 유무 및 배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전자장치 진단기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 고장 진단으로 고장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판정은 적응형 전조등의 고장으로 인한 광축, 광도 불량으로 전조등 기기 검사 시 부적합 위에는 전부 시종 공고로 판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동차 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계 검사와 전조등 검사를 직접 보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먼저 속도계 검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속도계 검사를 위해서 차량의 리프트의 앞바퀴를 위치합니다. 이 차량은 전륜구동 차량이니까 앞바퀴를 위치합니다. 차가 위치하고 나면 리프트가 내려가고 바퀴가 롤러 위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차량의 속도를 서서히 증가시켜서 시속 40km가 되도록 합니다. 이때 너무 급격하게 속도를 올려서 롤러와 바퀴가 슬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서히 속도를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원은 차량의 계기판을 보면서 차량의 속도가 시속 40km에 도달하는지 봅니다. 시속 40km에 도달했으면 이때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시속 40km에 대해서 속도계의 신고 버튼을 누르고 나니까 이 측정기의 속도가 지금 얼마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은 속도 허용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자동차 전조등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측정한 차량은 경차의 2등식 차량입니다. 측정한 결과는 강도 15,000칸델라 이상 112,500칸델라 기준에 좌측 전조등은 57,000칸델라, 우측 전조등은 57,400칸델라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축을 보면은 좌우 상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 상하를 볼 때에 좌측 전조등은 하향으로 30cm 기준에 16.8cm가 있기 때문에 정상이었고요. 좌향은 좌측의 상대편 차량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좌 15cm 기준으로 4.7cm이기 때문에 정상이고요. 우전조등의 차량은 하향 30cm 기준에 하향 4.4cm로 정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좌우 상하 체크 중에 우향은 30cm 기준에 7.1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정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준치 안에서 합격이 되었지만 검사 중에 불합격되는 차량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불합격되는 원인 중에는 사고가 났었거나 아니면은 주행거리나 운행거리가 많았을 때에 정보의 노후화로 인해서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 중에 좌우나 상하나 각도가 안 맞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운전자 1인 탑승. 검사기 조작 판넬에서 엔터를 누르면 검사기 리프트가 내려감. 검사기 화면이 준비사항으로 변경되며 검사자는 브레이크를 놓음. 속도계 검사기에 속도가 시속 0으로 표시. 차량을 서서히 가속하여 차량의 속도가 시속 40km가 되면 신고 버튼을 누름. 차량의 속도를 서서히 낮추어 정지, 차량 기준으로 32에서 44.4km/h의 범위에 있으면 양호. 검사 차량을 전조등 검사기 1m 앞에 정면으로 위치. 검사 차량의 전조등 상향등을 켜서 측정 준비를 함. 전조등의 흑점이 시험기의 중심점에 오도록 시험기를 좌우 상하로 이동시켜 맞춤. 시험기에 표시되는 광도 측정 값을 확인. 시험기에 표시되는 상하 좌우의 광축 값을 확인. 광도 측정 값이 규정에서 벗어날 시 광축 조정을 함.
드라이버를 이용해 전조등의 상하, 좌우 조정 나사를 회전시켜 지침이 0에 오도록 조정. 네, 현장 강의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속도계 검사와 전조등 검사에 대해서 현장에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혹시 강의 중에 미처 하지 못하셨던 중요한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속도계 검사와 전조등 검사를 배웠는데요. 속도계 검사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대략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차량에 알맞는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차량에 규정된 타이어보다 클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게 작은 것을 장착했을 경우는 실제보다 속도가 느리게 나타납니다. 또한 타이어의 공기압도 확인해야 됩니다. 만일 차량에 규정된 공기압보다 낮을 경우에는 타이어의 원주 길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속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역시 자동차 검사의 달인 이용표 선생님다우세요. 아닙니다. 누구나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다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죠. 자, 오늘 속도계 검사 및 전조등 검사에 대한 궁금증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 검사,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